번째 브리핑인데 브리핑 할 때마다 날씨가 문제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검사청 공보와 제2차장검사 진정입니다. 공안부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서 이 지역에 굉장히 현안이 그래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잘 좀 봐주시죠. 먼저 저희 보도자료 보시면 수사 착수 배경을 저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우자팔이 가장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이고 저절로 장사가 되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 부분을 편입하면서 갑자기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구속한 이 두 사람은 책임이 큽니다. 건설 부분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 그리고 또 잘못된 지급 보증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3기 회사로 나누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4,000명 중 2,500명이 노조 측 부장입니다만 불안정한 지위에 분류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수사는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 본청에서도 약 2년간 내사를 했고 고발장에 들어와서 우리 관내 경찰에서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회계 조작이 정밀하게 돼 있어서 사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보시는 바와 약 760일 동안 이 노조원들이 지금 점검 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안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매할 사람을 이게 리바트인데요. 미리 또 접촉을 합니다. 유령회사를 만드는 동시에 이 전매수인을 접촉을 미리 해서 다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 날 팝니다. 50억 원에. 이게 아마 100억짜리 넘지 않겠어요. 그래서 39억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 39억 원 이익이 생기는데 그냥 이쪽에 이 대표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세탁을 해요. 이게 다른 또 아는 인터리 업체한테 어떤 공사를 맡긴 것처럼 해서 거기서 또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하니까 이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돈 중에서 5억은 또 다른 대표가 이제 아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상납이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건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지시 받았다는 거 매수를 지시한 거를 자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백받는 게 어렵고 보유자산배학교에서 골프장용 그것도 비슷해요. 또 다른 저 1번이랑 똑같은데 또 다른 건설회사를 하나 유령회사를 만듭니다. 그것도 또 제 지인을 내세우는 거죠. 제 3자를 내세워서 회사를 만들고 그거를 계약금만 받고 회계서류를 조작해서 잔금 다 받고 보유자산배학교에서 골프장용 그것도 비슷해요. 또 다른 저 1번이랑 똑같은데 또 다른 건설회사를 하나 유령회사를 만듭니다. 한거에 잔금이 들어 이게 뭐냐 이게 황제식 경영이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회계서류에다가 잔금 만들었는데 들어온 것처럼 해라 해서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웬만한 오너 회사보다도 더 황제식으로 집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하면서 저희가 부풀리기를 했으면은 임직원들 전부 공범으로 인지했어야 됩니다. 10몇 명을.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 황제식 경영으로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적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직원 세워가지고 계약금만 받고 140여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해요. 물론 잔금은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건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담보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당연히 안 되죠. 잔금만 받았는데 이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상대방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게 해요. 그래서 그 청구를 무조건 인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한 사람이 무조건 인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갖고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서 별로 안 오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횡령은 간단해요. 그냥 회사 돈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 썼다가 그거 갚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수법을 보면 정말 온갖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단기 대여금으로 해놓기 때문에 회계장부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빌린 거라서 깨끗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입증하려면은 그 당시 이사회 계류가 있었는지 담보 제공이 됐는지 이런 걸 다 파헤쳐 보니까 이게 배임행위에 충분히 횡령이 돼요. 지금까지 안 갖고 있고 갚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다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예컨대 나온 거가 있고 좀 더 있는데 이런 것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총괄 사장했던 분한테 이번에 좀 쇼킹했다고 하는데 이제 직원을 이렇게 성적인 문제를 야기가 돼가지고 남편 유사를 찾아와서 소송을 스포츠계에도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배구연맹 돈을 끌어쓴 걸로 뭐 잘못돼서 저희는 그거는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구연맹 뭐 그 돈을 함부로 끌어썼다 해서 그때 중당 사무총장 그게 문제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일식업자란 분이 공소사를 유예했지만 축구협회 회장을 했어요, 서울시. 그래서 다 그쪽 스포츠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말하는 A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박 사장님은 굉장히 스포츠계 광범위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번에 이런 사태만 안 터졌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로 투자하려고 한 것도 있고 그런 쪽에 많이 투자하고 김윤중 회장 관련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명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 좋고 회사 내에 성희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모 씨한테 대해서 성희롱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합의금을 회사 돈으로 그것도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쓴다고 해서 그 돈을 빼다가 지금 합의금을 줬다는 식. 연예 스포츠 방송 이광일 기자입니다.